남편을 이틀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아내가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성에게 첫 적용된 부부 강간죄 파장,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예. 이 시간에 치는 일들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는 사건, 사고를 다루다 보니까 좀 민망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어요. 예. 그게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이제 본인한테 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내연남하고 공모해서 남편을 납치했다가 결박한 상태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도 받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강제로 성관계도 했고 남편은 또 2주 상해를 받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성이 혼자 남편을 묶어둘 수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게 근데 첫 사례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부부강간죄가 2013년도에 부부강간죄를 대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판례라는 것은 남자가 이제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내를 강간한 그런 경우였었고요. 거꾸로 여자가 남편을 강간하는 그 일로 인해서 구속된 사안은 이게 첫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실제적으로 합의에 의한 강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의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에는 결박된 상태고 감금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결국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결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동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간이다. 그래서 강간과 감금치상죄로 결국은 기소를 한 것인데요. 구속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부부 간의 강간이 일어나기도 좀 어렵고 특히 또 여자가 남편을 강간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의 입장도 상당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결박된 상태에서는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동의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앞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2013년에 형법상 강간죄 피해 대상이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는, 그러니까 남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형법 297조에 부녀자를 강간하면 형사처벌한다 해서 강간죄 피해자가 부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 피해자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이 바뀐 이후에 이제 처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다고 해도 이해를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참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그럼 어떨 때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강간죄라는 것이 이렇게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는 부부인데 무늬만 부부인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었다든지 함께 사는데도 오랫동안 성적인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부인 경우에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강간죄가 성립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폭행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거나 흉기로 위협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가 심한 폭행이나 흉기로 협박해서 성관계를 맺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별거 기간 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되면 싫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되면 결국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법 조항까지 바뀔 정도라면 이 부부간의 강간이 빈도수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장 아름다워야 될 가정 공동체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부부간의 성관계는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일은 서로가 존중과 배려로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성적인 갈등이 부부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있으면 대화나 배려로 해결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함께 치료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결국 성적 갈등을 해결해야지. 네. 그 본인이 너무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성관계를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부부인데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강제로 하면 그러면 잘못하면 부부 강간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 이런 선례가 처음으로 이제 남겨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긍정적 영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부 사이인데 무슨 강간이 있겠어 하면서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관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점차 적어지겠죠. 상대에 대한 배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도 이런 합방을 할 때는 이 남편이 아내한테 통고를 했습니다. 네. 내가 오늘 아내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도 됩니까? 하고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 조선시대하고는 다르지만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부부간이면 어때 하고 강제로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경고적인 그런 효력도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근데 부정적인 영향은 강간죄라는 이런 성폭력은 사실은 증거도 별로 없고 당사자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네.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면 이걸 잘못 악용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처벌되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면 중대한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찰이나 또는 검찰 또는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간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가장 아름다워야 될 부부관계가 이런 성폭력, 강간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는 일들이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윤리와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는가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건강한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